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기업들과 미래 파트너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고착 상태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고급진 그런 정보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보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채널 시크릿파이 캔리님의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가지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의 알짜배기만 제가 뽑아서 한번 빠르게 공유를 드리는 거고, 원 글은 이쪽에 가서 보신다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파이 네트워크의 철학이라고 해서 파이 건설과 새로운 혁신, 기업과의 미래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비공개 AMA 진행을 했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언제 파이 브라우저에 D앱을 배포할 계획인가요?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인프라, 그리고 새로운 API 개발자 도구, 개발자 프로그램 활동, 그 다음에 많은 기술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해커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저희의 노력이다. 해커톤을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동시에 우리는 커뮤니티 측면에 많은 파트너십을 통해 이미 파이앱, 코어팀 앱을 배포하고 구축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그리고 줌 디렉터리, 가이드라인과 디자인을 혁신하고 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줌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됐네요. 자,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나 액세스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규정이나 정책에 관한 것이고, 파이 OS를 출시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검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변호사들조차 아이디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지를 말이죠. 따라서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만들어 제작하는 시행착오를 거쳐야 된다. 이전에 모든 모더회의에서 항상 언급했듯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유틸리티는 실행하고 나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용성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실험과 반복, 사용자들이 그 무엇을 원하는지 많이 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KYC처럼 이미 필요한 것이 있다. 전체 네트워크에 KYC가 필요하고, 그 필요성을 충족하는 방법, 설계, 구축 방법에서 많은 혁신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과제를 해결하지만 이미 필요성은 존재한다. 그리고 유틸리티, 특히 혁신적인 유틸리티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내용 볼게요. 자, 파이 네트워크 철학 파트 1에서 파이 건설과 새로운 혁신, 기업과의 미래 파트너십. 자, 청띠아오. 웹3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웹3랑 무엇이냐, 왜 유용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서비스 일부다. 넓은 백지 상태에서는 테스트하고 반복을 해야 된다. 항상 필요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니콜라스는 아이패드가 나오기 전을 예시로 드는 것을 좋아한다. 세상은 아이패드에 대해 그 필요성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필요성이 왜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는지를 말이다. 아이패드가 출시되기 전에 이것은 새로운 것이었고, 사람들의 이전 삶에서 아이패드는 똑같은 것이 없었던 혁신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반복이 있었을 것이다. 웹3는 새로운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웹3의 무엇인지, 웹3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웹3, 웹2 체인으로 옮기는 것이 오해하기도 한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웹3는 사용자가 앱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수단이 돼야 된다. 우리는 이미 파이프라인의 앱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커톤을 비롯한 외부 관계자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앱을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죠. 이제 고착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22년에서 23년도에 최초 언급된 이 코어팀의 4가지 고착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면, 개척자가 확인되지 않은 마이그레이션 3단계를 확인했는지 확인자가 확인하는 검사가 수행이 된다. 다른 개척자에 의해 컨펌된 지갑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파이오니어 자신이 컨펌한 지갑만 확인할 때까지 전송이 차단이 되고, 코어팀은 큰 잔액의 자동 마이그레이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안전상의 이유로 이러한 잔액을 수동으로 이체한다. 현재로서는 대규모 잔액 마이그레이션이 발생할 일정이 없다. 셋째, 추가 제재 확인, KYC 상태 재평가 등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을 이렇게 확인한 후에도 메인넷 이전 전에 추가 확인이 있다. 계정의 이체 가능 잔액이 블록체인에서 요구하는 최소 잔액보다 낮으면 마이그레이션이 일시 중지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 개척자가 마이그레이션 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코어팀은 이러한 사례를 검토하고 이러한 추가 점검 결과와 일치하도록 상태를 업데이트하거나 검토가 완료된 후에 마이그레이션을 실행을 한다. 자, 이 내용이 거의 첫 안내였지만 지금도 거의 대부분 적용되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파이 네트워크 프로세스의 오류가 아닌 경우 상당수의 마이그레이션 고착 이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쭉 있고, 좀 보면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22년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솔직히 우리가 커뮤니티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다. 개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것을 달성할 것이다. 몇 가지 예와 같이 먼저 처리해야 되는 커브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해보겠다라는 거고, 2022년 12월 비공개 AMA에서는 전화, 페이스북, 이메일 인증 적극 권장이라고 해서 9월에 7단계에서 사인한 날짜로부터 7일에서 15일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업데이트는 기본적으로 KYC를 마쳤음에도 마이그레이션을 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의 차단을 해제할 수가 있다. 페이스북으로 인증하지 않았다. 위 내용은 알고리즘에 의해 차단된 일부 사례를 말하는 것인데, 이 차단된 경우를 전화, 페이스북, 이메일 인증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리고 몇 달 동안 마이그레이션 할 수 없었던 거, 개척자들이 통과하지 못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넘게 기다려야 됐다. 메가모더분이 얘기합니다. 코어팀이 마이그레이션 문제를 후순위에 두고 있지만 곧 일부를 수행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22년 12월 고착 사례에 대해 이 후순위로 두고 있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곧이라는 표현은 1년도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서 3월 16일에 이렇게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코어팀의 문제인식, 한 멤버의 방법 제시라고 해서 많은 분들께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결과로 해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느끼는 것 같다. 한동안 그러지 못했고 일시정지 상태였는데, 이 메가모더분이 자, 코어팀이 앞서 발표한 4가지 이유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나요? 네, 꽤 많이 있다. 키워드를 생각해내면 어떨까요? 지원팀에 이메일을 보내도록 유도하고 제목에 키워드를 넣은 다음 이 키워드와 이메일을 보냈음을 알려주세요. 그럼 코어팀이 키워드를 검색해서 해당 유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 공통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메시지 제목의 키워드를 생각해내서 이메일을 보내라. 되게 이것도 형식적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해피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행복하다는 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먹는 밥을 라이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밥 먹어, 브렉퍼스트 먹어, 아니면 디너 먹어, 디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쵸? 표현의 자유가 있고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화법에 따라 어떤 사람은 밥 먹어 하면 그냥 빵 먹는 사람도 있듯이, 그런 화법과 표현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거를 한 토픽으로 해서 주제로 보낸다? 과연 그게 공통된 메일이 몇 개나 왔을 것인가? 사실 그걸 좀 찾아보긴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량의 동일한 문제를 제기해서 압박하는 형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메일을 계속 보내면 뭔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다. 약간 요런 거를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 맞나 싶긴 한데 어쨌든 요렇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고, 고착 상태 KYC 우선순위고, 우선순위 선택은 사례가 더 많은 쪽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이오니어가 계정을 인증하고 KYC를 완료했지만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청디아오가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임시 KYC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임시 케이스에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인원이 포함된 케이스의 차단을 먼저 해제하려고 한다. 자, KYC가 우선순위이며 마이그레이션 고착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보다는 KYC인데 어쨌든 두 개는 같이 뭔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2023년 12월 28일 로드맵에는 보시면 마이그레이션 완료율을 높인다. 그쵸? 파이오니어 여정을 간소해서,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차단하는 중요한 단계로 완료할 가능성을 높이는 편의 기능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따르면 뭔가 올해는 KYC 인증을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얘기고, 이게 작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로드맵까지가 현재 파이코인의 채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뭔가 좀 더 발전된 것들은 조만간 하나씩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를 좀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가 메인넷이 반드시 올해는 이루어지기 위해 좀 더 코어팀이 발로 뛰고 있구나.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조금이나마 이 코어팀의 뭔가 그런 큰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에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